요즘 주가 하락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모처럼 반등하긴 했지만 코스피는 6월 들어서만 12%나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심지어 이런 하락 국면에서도 증권사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지난해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금리까지 올라서 이제 월급의 반이 이자로 나갑니다. 애들 양육비나 교육비나 이런 거는 줄일 순 없는 상황이라서 이달에 저를 위해서 쓴 돈이 그냥 15,000원짜리 셔츠 2장 산 거? 이거는 돈 쓴 게 없어요. 또 다른 40대 직장인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입니다. 작년에 재미를 봐서 그때부터 연금과 적금까지 깨서 더 들어갔습니다. 사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시점은 올 초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종일 시세창을 보고 있지만 오를 기미는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난짝 안등했다고 하면 이제 주식창을 열어보시면 왜 내 주식만 안 오를까 하는 한숨만 나오는. 훨씬 위험한 거래도 있습니다. 증권사 돈을 빌려 단기 투자하는 신용거래입니다.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이틀 안에 돈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돈을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합니다.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이틀 안에 주가가 다시 오르지 않는 한 큰 손해를 보는 위험한 도박 같은 거래입니다. 친구는 신용을 썼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반대 매매 들어왔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그것 때문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이런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현재 19조 원이나 됩니다. 2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빚내서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다 이른바 물타기를 하려고 빚을 더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하락장이 저는 여기가 끝이라고 봐요. 6월 들어서 외국인은 5조 원어치 주식을 팔았지만 개인은 3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16%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부르죠. 작년까지는 테슬라,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가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올해 들어 지수나 주가를 2배, 3배씩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시장도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계좌가 녹고 있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금융상품은 TQQQ로, 이른바 TQ로 불립니다. 기술 신성장주 중심인 미국 나스닥 100지수 상승률의 3배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2조 4천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올 초 86달러였던 이 상품의 최근 가격은 29달러, 66% 하락했습니다. 계좌가 지금 녹고 있는 거죠. 맨날 바닥이다 했는데 이제 지하실 뚫고 내려가는 중이죠. 4% 빠지면 진짜 11% 빠지는 건데 그렇게 화살표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 멘탈이 못 견뎌요. 세 번째로 많이 산 상품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수익률의 3배를 쫓는 SOXL, 이른바 속쓰리라 불리는데 1조 5,7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역시 올 들어 70% 폭락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오를 때 3배로 벌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3배로 잃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뛰어드는 건 성공했을 때의 높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직후 TQ의 가격은 8.8달러대. 하지만 미국이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면서 나스닥 지수가 작년 11월 최고점을 찍자 TQ 역시 88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 400%까지 올라가지고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올해 초에 잡았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주식마저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매수에 나서면서 순매수 금액은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졌으니까 산다라는 이 논리가 약세장과 경기 침체 상황에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바닥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는 데다 대세 상승으로 돌아설 계기가 없다며 두세 배 수익을 쫓는 상품에 투자할 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99% 폭락한 가상화폐 루나를 만든 권도형 대표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친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억 원을 넘게 잃었다면서 권 대표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지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쓴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해온 남성입니다. 경찰 조사 먼저 성실히 받고 오겠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가상화폐 루나의 폭락으로 2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며 나흘 전 루나를 발행한 업체 대표인 권도영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공동현관을 통과한 남성은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에 있던 권 대표의 부인에게 남편이 있냐고 물어본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위협을 느낀 권 대표의 부인을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했고 자수한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이 남성은 권 대표의 해명을 들어보려 찾아갔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주변에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며 권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일단 사죄를 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던 어떠한 계획을 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 대표가 2년 전 발행한 루나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10만 원대에서 거래됐지만 1원 아래로 폭락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만 약 20만 명, 증발한 액수는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루나 사태 이후 권 대표는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며 사과했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성공을 과신했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권 대표는 작년 7월에는 루나 등의 가상화폐 운영 방식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한 경제학자를 향해 가난한 사람과는 토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국은 세계 4대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입니다. 코인 사업자들, 거래소들, 그리고 언론. 이들의 공생관계가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키우는 사이에 빚까지 내서 뛰어들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게 정말 투자가 맞는 걸까요?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7월 한 경제방송이 주최한 블록체인 학술회의. 불가리아에서 만든 암호화폐 에터니티의 개발자가 초청됐습니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따로 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s or differences is that Eternity is fully decentralized. 석 달 뒤에는 다른 경제방송도 이 암호화폐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 가격이 3,700원이던 에터니티는 방송을 타면서 한 달 만에 7,800원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플랫폼은 결국 만들지 못했고 작년 7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가격은 86원, 97% 폭락했습니다. 에터니티를 상장해준 국내 거래소는 빗썸입니다. 빗썸은 상장 의견서에서 기존의 주류 블록체인 플랫폼을 세대 교체할 정도의 기술 혁신을 이루어낼 거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의견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이중지불, 잘못된 입출금 피해 등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나쁘게 말하면 그런 코인 그냥 한번 팔아먹거나 홍보 마케팅이 됐다 그러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득이기 때문에. 지난해 국내 5대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올린 매출은 4조 9천억 원. 단 1년 만에 10배 넘게 폭풍 성장했습니다. 코인 사업자, 거래소, 그리고 언론. 이들이 코인 생태계를 띄우고 떠받치는 사이 558만 명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참 21년 초에 현금 서비스 받아서 넣고 청산되고 다시 넣고
해서 카드로 좀 많이 해갔네요. 전체적으로 한 4, 5천, 5, 6천. 이들이 한 건 투자일까 투기일까? 분명한 건 코인은 주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기업 공개 IPO는 기업이 종잣돈 모아서 그걸로 사업을 해서 3년 동안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매출 기록을 갖고 심사받아서 기업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ICO는 그냥 백서 하나 꼴라당 쓰는 거예요. 금융상품이 되려면 일단 발행 주체하고 그 채무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발행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작년 말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 종류는 1257개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